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어 순회 그리고 독해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리딩 플루언시라든지 기타 그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어떤 영어 속독이라든지를 이제 지도하고 나면 결국은 그 학생들이 어떻게 내가 독해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들고 또 사실은 독해, 해석을 하기를 원하죠. 해석과 번역의 차이가 있는데 해석은 나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해석이라면 그와 반대로 번역은 다른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쁘고 그렇죠. 아름다운 글로 적어내는 것이 해석이 되겠다. 번역이 되겠죠. 모두 다 번역가로 만들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욕심이 참 많습니다. 너무도 지나치죠. 학생들은 글 내용을 읽고 어떤 내용인지 시험만 잘 보면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만 하면 되는데 이쁘고 아름다운 한국말로 쭉 번역하는 번역가로 만들려는 욕심이 큽니다. 제가 오늘 7가지의 방법으로 학생들이 영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어순 순서대로 해석하는, 뜻을 파악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7가지밖에 안 되죠. 첫 번째는요. 독해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주어 동사 찾기죠. 그 주어 동사를 찾는 건데 거기 교재 보세요. 교재에서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렇게 쉬운 거를 나한테 시키다니. 그렇죠. 한국말은요. 동사가 언제 나와요? 맨 끝에 나오죠. 그리고 후다닥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갔다가 아니라 안 갔다. 그렇죠. 예를 들면요. 아버지께서 어젯밤 집에 오셨니? 아니 오시다가. 가게에 들리셨니? 아니 들리실려다가. 그렇죠?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이 한국말이지만 미국말에서는 어제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셨다. 예, 가게에 가셨다. 뭐 이렇게 분명하게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동사를 두 번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직진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친절한 선생님과 함께 해볼까요?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 하니까 벌써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뭘 하죠? 바로 사전 찾기 시작을 하죠. 사전 찾는데 뭐 한 3분, 4분 걸리고 내용 파악을 하는데 기뻐서 항해하기라고 할까? 항해술이라고 할까? 이거 고민하는데 또 2분. 이거 문장 하나 해석하는데 10분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친절한 선생님하고 해볼까요? 그냥 내비게이션이 대강 어떤 건지를 알겠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란 말이죠. 내비게이션은요. 그렇죠? is라고 하는 놈을 제가 요로 해석을 했죠. 제 말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은 요. 왜냐면 우리는요, 요자를 붙이면 말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해놓고 끝내버리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찾는 거예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찾는. 선생님 그거 속독인데요. 그렇죠. 속독하는 것처럼 찾죠. 묻고 찾으면서 가는 거죠. 내비게이션은요. 종종 그렇죠. often은 종종 consider 고려되어집니다. 무엇으로요? 그렇죠? 내가 묻고 내가 찾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둘 다인데요. 어떤 게 둘 다냐고요? 사이언스와 그리고 아트죠. 여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그냥 쭉 나가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묻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를 찾고 묻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번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항해학은 과학과 예술의 한 분야로서 또는 둘 다로서 종종 고려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쁜 말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은 그새 10분 동안 집중했나 보다. 세상에 이거 한 문장 해석하는데 10분 나오면 어떻게 해요? 책 한 페이지 보는데 그러면은 한 3시간, 한 페이지 보는데 3시간 걸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냥 흠칫 놀라면서 거기서 단어 찾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 볼까요? Based on. 자, 영어로 읽을 때에도 해석하는 단위대로만 읽어주시고 쭉 읽어놓고 또 읽어가면서 그런 거 아니죠. 자, 들어보세요. Based on. 기초합니다. 뭐에 기초해야 그녀의 연구죠. 그 연구가 뭐냐고요. of를 제가 이건 뭐냐고냐로 해석을 했죠. Contrasting patterns. 어떤 비교 방법들인데 무엇의 문화예요.
마가렛 미드는요, 수년 전에 도달했습니다. 어디로요? 그렇죠. 내가 묻고 스스로 찾는 겁니다. The conclusion. 결론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대시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요, 다시 한번 the conclusion을 대수로 받았기 때문에 대수를 그게 뭐냐고요? 라고 하는 말투로 바꿨습니다. Human nature는요, extremely malleable. 그렇죠? 소능적이다. 끝. 무슨 내용인지 이해됐죠? 이게 영어 순회예요. 그런데 이걸 번역으로 해버리면 너무 복잡해지죠. 그렇죠? 왜? 이쁘고 아름다운 한국말. 가뜩이나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데, 글짓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번역을 해야 되니 어디서 교과서나 소설이나, 그렇죠? 어떤 유명한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매끄러운 문장으로 이걸 어순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냐고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해석을 배우는 것이지 번역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Farmers grew popcorns. farmers는요, 기릅니다. 뭐를요? 팝콘들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farmers는요, 팝콘을 길러요가 아니라 farmers들은요, 농부들은 기릅니다. 무엇을요? 팝콘을요. 이런 말투를 익히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영어 순회입니다. In much the same way. 많은 비슷한 방법들에서요. 그게 뭐냐고요? 그들은 길러요. 필드콘도요. 빼고요. except. 그렇죠? 뭘 빼냐고요? 대를 뭘 빼냐고로 제가 말했죠. The roads are planted close together. 그렇죠? 가까이서 이렇게 기르는 거 빼요. 4번 같은 경우에는요, weather 먼저 해석을 했죠. wea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요 정도 표현이 되겠죠. weather를 뭐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안압제군요, flows, 뜬답니다. 어디에요? 어느 워러예요. 그렇죠. 내가 묻고 찾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는 묻고 찾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그게 뭐냐고요? On the density. 그렇죠. 밀도군요. 어떤 밀도냐고요? The birds, 둘 다래요. 어떤 것? The object과 워러예요. 해석입니다. 나만 이해하고 나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죠. 번역하는 거 아닙니다. 5번 보세요. fencing은요, had been, 요거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까지. 현재 완료는요, 언제부터 지금까지. 말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fencing, 울타리치기는요, 옛날부터 옛날까지 하나의 어떤 예민한 문제였대요. 어디서요? 웨스트에서요. 누구까지요? 조셉 겔든까지요. 그가 누구냐고요? 일리노이 파머죠. 뭐냐고요? Invented steel barbed wire in 1873. 그렇죠? steel barbed 이렇게 트위스트된, 그렇죠? 가시철사를 1873년에 만든 사람. 6번 해볼까요? 루나 이클립스. 그렇죠? 이거 루나 이클립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겠어요. 그러나 정확한 뜻을 모르겠어요. 사전 찾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찾지 말라고 그랬죠? 바로 그 시도가 번역인 거예요. 단어 뜻을 모르지만 이 단어를 본 순간 대강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어. 사전을 꺼내들어 번역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번역을. 그거 하지 말라고요. 해석은 이 단어 뜻을 잘 모르지만 영어 단어로서 대강은 이해되겠어요. 이거 영어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란 얘기예요. 나만 알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을 펼치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언어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게 번역이고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루나 이클립스 월식은요, 발생합니다. 언제요? 웬이 친절하게도 등장했네요. 그러니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았죠. 뭐 언제요? 그러니까 바로 웬이 나오잖아요. The Earth, 지구가요, 통과합니다. 어디를요? 태양과 달 사이를요. 발생한대요. 뭐가요? 달이 become dark. 그렇죠? become dark. 어두워진대요.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들도 하나씩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또는 뭐 보이스 메시지로 남아도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 전치사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래시하고 뒤에서 해석한다. 무슨 얘기냐면 전치사는요, 전치사 그다음에 명사, 그렇죠, 한 덩어리라고 인식이 돼야 되니까 그거는 하나의 어떤 그 구문의 단위라고, 어떤 내용의 전달 단위라고 해석이 되니까 그걸 하나로 묶어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연습, 다음 문장에서 전치사를 찾아서 괄호로 묶어보세요. Human beings have adapted. 그렇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완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대요? 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이것도 역시 human beings는요, 지금까지 adapted.
그죠? 받아들여져 왔다. 또는 적응되어 왔대요. 뭘로요? to the physical world로요. 그죠? 그런데 not A but B의 구문이 돼버리네요. 왜냐면 by부터 physical nature까지 괄호쳐서 뺐죠. 그 다음에 but 다음에 by부터 resisting their society까지 또 괄호치고 뺐잖아요. 그러니까 not A but B. 그러니까 A가 아니래요. changing their physical nature. 그들의 물리적인 성질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but B. 그랬죠? 그들 사회에 적응하면서 끝. 이거를 예쁜 한국말로 제가 잔소리같이 참 강조하죠. 바로 영어 순회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발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영어 순회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사전 찾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빠르게 어떤 내용인지 내용 파악이 이것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리스닝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렉처 같은 것을 바로바로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쁜 말로 우리말로 얘가 뭐라고 했나 다시 정리하는 순간 그 다음에 렉처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바로 이 연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그 교재 중에 그 4페이지 보시면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Numerous professional associations들은 가져요 이렇게 가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가 numerous가 수많은인지 man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느낌이 있잖아요. 이 단어의 뜻에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수많은 전문적인 기관들은요. have 가집니다. 뭘 가져요? educational programs를요.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요. 뭐 하려고요? 그들의 멤버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3번에 보면은 the goal 다음에 of가 나오죠. of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of부터 괄호쳐서 빼버려요. 어디까지? 예, 그렇죠. resources까지. 그냥 해석합니다. The goal은요 is to achieve. 그렇죠. be to. 그렇죠. 가까운 장래를 나타내는 예정형이죠. 미래를 말하죠. 이렇게 하는 거래요. achieve 거래요. approximate balance를요. 대략적인 어떠한 균형들을요. 뭘 사이에요? growth하고요. 그 다음에 size래요. 어떤 거죠? 새로운 나무들과 annual harvest에서요. 그게 뭐라고요? managing timber resources래요. 나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전을 꺼내드는 순간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번역을 위한 거.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영어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죠? 예. 정 안 되겠다. 궁금해 죽겠다. 그럴 때는 꺼내드려서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6페이지 보면 동사가 2개 연속될 때는 뒷동사를 찾아서 앞에 괄호친다. 사실 보시면요. have means have adapted. 원래의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동사는 adapted라고 하는 동사지만 얘가 have를 만난 순간, have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바뀌냐면 현재 완료 시제로 바뀌어버려요. 현재 완료 시제에서는 여기가 adapted가 더 이상의 동사가 아니에요. 형용사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동사로 들어온 have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예, 얘가 동사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시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have adapted.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가 되기 때문에 동사는 뭐예요? 결국은 have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받아들여져 왔어요 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다는 얘기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관계사가 있는 문장의 해석 방법.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내지나 which 또는 who나 이런 것들로 관계 대명사들을 흔히들 관계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which를 포함해서요. 이것은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반복해주면서 그 안에 동사를 집어넣어서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그게 관계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사가 보이거든요. 관계사가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괄호치고 빼는 겁니다. 거기 연습해보세요. 다음 문장에서 전치사구는 괄호치고 관계사는 꺽쇠 하세요. 잠깐 끄고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다 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함께 해보겠습니다. In England, 그렇죠? 빼고 원 다음에 of가 어디까지요? 예, subjects까지 괄호치고 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영국에서요 하나는 날씨래요. 그게 뭐냐고요? 가장 안전한 주제래요. 그렇죠? 그리고
to Englishman 다음에 who가 나오죠. who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쭉 가보니까 argument까지 영향을 미치네요. 그렇죠. 빼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해석하는 거예요. To Englishmen, 두 명의 영국인들은요, often talk about the weather. 그렇죠. 종종 날씨에 관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그 만난 두 사람. 그렇게. 그렇죠. 그게 누구냐고요? 다시 한번 해석하는 거죠. 그게 후예요. 만났는데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요. 그리고 do not wish한대요. 뭐를요? To get into an argument. 어떤 논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하고요? 걸어치고 빼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해석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섯 번째, 숨어있는 관계대명사를 찾아라. 자, 숨어있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반복이 될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고 전치사 분사로 관계사는 꺽쇠로 묶고 찾아보세요. 이러한 얘기죠. 끄고 해보라고 그랬죠. 다 끄고 해보셨나요? 자, 이 구문에서 먼저 주어 동사를 찾고요. 그리고 전치사를 묶어버리면 간단히 되고요. 그리고 we do 앞에 대시 생략된 것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동사와 동사 사이에는 접속사 대시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관계 대명사니까 이것을 repeat하는 내용. 그러니까 두의 목적어가 생략되었으니까 그것에 관한 내용을 보충해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여섯 번째.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전치사의 소속을 찾으라. in which, of which 나오면 당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그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다음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찾고 전치사고는 괄호로 관계사는 꺽쇠로 묶어보세요. 다 해보셨죠? 문제는 in which 앞에 in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건데 in의 소속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which가 관계 대명사니까 원래 which가 지시하던 내용이 무엇이냐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which가 지시하는 걸 찾아보니까 뭐예요? ways라고 하는 놈을 지시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ways라고 하는 놈이 원래는 in the various ways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디예요? 원래는 my people 뒤에 있어야만 됐죠. 근데 영어에서는 단어들이 반복이 되면 생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뒤에 나오는 거.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예, in만 남죠. 그러니까 in이 남은 in을 어디다 둬야 돼요? 그렇죠. 원래의 명사 앞에다가 갖다 붙여주면 되는데 그 원래의 지시하는 명사는 누구예요? which죠. 그러니까 which 앞에다 붙여서 unit가 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명사 뒤에 일이 있다고 전부 다 그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어떻게 구별하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거기 교재 쭉 보시면요. 두 번째 줄 맨 앞에 exported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exported. 이거 앞에 또 would가 있고요. 40%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 exported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 동사일까요? 안 그러면 과거 분사일까요? 눈치가 빠르시군요.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앞에 the would 다음에 뭐가 생략되냐면 분수는 무조건 단수라고 그랬으니까 is exported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분수가 주어로 사용되면 단수형이니까 40%이지만 are이 아니라 is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would 다음에 is 그러니까 which is exported 그래서 which is가 생략된 구문이죠. 해석할 때는 한 번 더 which is를 넣어서 그게 뭐냐고요? 수출되어지는 수동태로 당한 놈이군요. 어디서요? 월드 정글스로부터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자세한 내용은 거기 또 교재를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영어 순의 7가지 방법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줄 알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생각이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 독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문제죠. 독해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고 계시죠? 교재에 그거 한번 보세요. 그녀는 그의 수염을 깎고 그의 머리를 빗고 그가 의자를 찾는 것을 도와주고 그를 위해 요리하네 그의 입을 닦아주고 바깥이 보이도록 창도 닦네 그를 위해 책도 읽고 그의 이름을 부르네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네. 그가 없으면 쓸쓸하인다. 자,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제가 이제까지 한 6년 이상 태솔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주고요. 그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정말 그렇죠? 천차만별. 그렇죠? 예. 각각 그가 누군지 다 틀려요. 심한 경우에는 강아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식물인간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무슨 화초다. 식물이다, 식물. 그렇죠? 뭐 고양이다. 별의별 정말 이성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표현들이 그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화초라고 하는 분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화초의 입을 닦아줘요. 선생님 이파리 닦아줄 수 있죠.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화초가 바깥이 보이도록 선생님 화초도 밖에 볼 수 있죠. 아주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시험 문제에서 바로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학생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답도 자기가 원하는 good answer, 마음에 드는 답을 찾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르기 때문에 정답을 맞출 확률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은 독해의 신이라고 하는 보기를 읽기만 해도 답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본문도 필요 없이. 이게 제가 이제 정답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거기에 괴로운 듯한 미소라는 말을 설명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세요. 가나다라 마바. 한번 골라보세요. 골라보셨어요? 독해의 해답, 출제자는요. 일단 가장 옳아야 되는 거. 왜냐면 답이 2개 나오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답을 일단 정답을 하나를 커렉트 앤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굿 앤서, 학생들이 마음에 들 만한 답을 고르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골랐어요? 그래서 누구나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기서는 그러려면은 좀 냉담하고 좀 무관심하고 좀 단순해 보여도 그렇죠. 그런 정답을 찾는데 여기서는 정답이 바로 그렇죠. 정답은 다번에 괴로운 듯한 미소는 그의 태도를 그렇죠. 액션이니까 액션인 거예요. 미소를 지었으니까 액션이죠. 그러니까 태도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번 같은 경우에는 망설임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글로 또는 행동으로? 다 다르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거죠. 나도였죠. 심정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라번에도 역시 망연한 심정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알아요? 망연한 심정. 마번의 아픔 어떻게 알아요? 모두 다 주관적인 거지만 다번 같은 경우에는 태도 그리고 모습 분명해지죠. 이런 단어의 연결. 그래서 출제자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는요. 정답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을 받으면 안 되니까 아예 이렇게 객관적인 단어들을 나열을 합니다. 어떤 행태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만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야만 되겠고 문제를 만든 사람의 어떤 시중이 된 심정. 여러분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동화를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왕이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시종에게 물어봐요. 이 옷이 어떠냐? 마마 또 속았나이다. 그게 옷입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잘리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마 놀라운 옷입니다. 최고의 옷을 걸치셨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정답을 고를 때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고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은 오답, 다시 말해서 굿앤서, 착한 답이 되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 착한 답을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 시험을 봐도 100점을 못 맞고 어떻게 맞아요? 50점, 60점, 70점. 평균이 50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놀랍지도 않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독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옳다라고 믿는 거죠. 착각이죠.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굿앤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독해 시험, 그렇죠? Reading comprehension, comprehension 이해했는가? 독해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에 opinion, 견해를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텍스트 안에서의 정보들을 찾아서 출제자가 원하는 것과 매치, 페어링, 짝짓기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치 없어 보이는 정보도 중요하다. 보세요. 다음 지문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나와 있죠? 신문이 잡지보다 좋다. 장소는 시력보다 적합하다. 뭘 같아요? 5초 드릴게요. 한번 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되어지나요? 이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그런데 수백 명 중에 딱 한 분이 얼마 전에 맞추더라고요. 뭐냐고요? 어떤 분은 제비차기라고 그랬어요. 제비차기를 꼭 해안에서 해야 돼요. 추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가치 없어 보이는 정보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연날일입니다. 연날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정보들이 다 결합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렇죠?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 이게 답이다. 이건 여러분들의 독선이고 독단이고 착각이라고 하는 얘기죠. 자, 오늘은 독해에서의 정답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간략하게 했지만 교재 보시고요. 그 교재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정답을 찾을 확률이 많을까? 그러려면요.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제대로 읽기는 뭐냐면 나의 의견은 빼고 나의 경험은 빼고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언제나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읽어내는 것. 그런데 사실은요. 국어책이나 영어책을 보면요. 너무너무 지루해요. 특히 영어의 토익이나 뭐 토플 같은 내용도 토익은 좀 쉽겠지만 토플 같은 내용은요. 무슨 역사학, 인류학, 천체학, 사회학, 지리학, 뭐 화학, 뭐 물리학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니까 내가 관심 없어 보이는 주제까지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지겨워요. 그러니까 읽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내용을 올바르게 읽으려면요.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거리를 걸을 때도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주변에 대한 습관 먼저 이렇게 스캐닝 많은 학생들이요. 제가 복도에 있으면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묻는 경우 바로 옆에 두고 그 주변 환경을 스캐닝하면 무엇이 배치되어 있고 다 아는데 왜라고 하는 것 특히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더 발달될수록 학생들은요. 스스로 찾지 않고 전달해주고 지시해주는 키워드 이미 다 찾아놓은 그것만 보려고 하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찾아내는 그게 바로 올바른 독해의 능력이라고 되고 시험을 잘 보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저 고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